자, 오늘의 첫 번째 소소한 얘기는 너도 나도 잘 아는 스튜디오 룰루랄라 얘기입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쵸, 왓썸맨과 워크맨이라는 데를 만든 스튜디오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왓썸맨과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성공적이죠. 이거 뭐 300만 둘 다 넘었잖아요. 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왓썸맨 형님이나 우리 성규 형이 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는 출연자고, 실제 이거를 만든 데는 JTBC의 스튜디오 룰루랄라인데, 이분들의 개인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뭐 개인 채널이지만은 이 뭐 300만 넘는 이런 파워를 자랑하는 데는 이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한 제가 알기로 아마 최소 30분, 많으면 아마 50명 이상의 스텝이 이거 만드는데 붙어 계시는 걸로, 이 팀으로, 이 프로젝트 팀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요즘 방송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한 10분 정도 걸쳐요. 이건 간단한 얘기니까. 자, 요즘에 여러분도 다 알지만은 방송사의 그 입장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유튜브로 방송사들이 역진출하잖아요. TV와 유튜브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저 워크맨, 뭐 왑썸맨 시리즈가 대박이 나면서 지금 뭐 JTBC만 아니라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사 모두 다 전부 유튜브 채널로 뛰어들었죠. SBS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채널을 4개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역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세고 트렌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방송사 PD로 안 가죠. 요즘에는 다 유튜브 채널로 가잖아요. 방송국의 PD 지망생들이 전부 다 유튜브 채널로 많이 지망을 하기 때문에, 뭐 뉴스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PD, 방송국 신입 PD는 제작진도 많고 들어가면은 도제 교육을 몇 년을 받아야 되는데 대박 나는 뭐 100만, 200만짜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룰루랄라 같은 스튜디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오히려 PD 지망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뉴스를 봤냐? 자, 방송사 순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봅시다. 옛날에 기존 TV 방송 레거시라고 하는데, 레거시 유산이라는 뜻이죠.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 보람양, 지금 현재 굉장히 잠수 오래 타고 있는 보람튜브 있죠. 보람TV 어린이 방송 채널 보람TV가 매달 37억 원의 광고 매출이 발생할 걸로 추정했다는 게 옛날에 뉴스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기억하면은 얼마 전에 MBC 노동조합이 뭐를 발표했냐면은, 자, 어제 하루 MBC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나왔다. 이거 30 곱하면은 대충 40억 간당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 MBC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만들어 광고를 붙였더니 1억 4천만 원인데 6살 이 보람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하다. 그래서 방송사 순수익이 1보람이다. 짜왕님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700명이 달라붙어서 뭐 한 20시간 걸쳐서 뭐를 만들었는데 이게 1보람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방송이냐 지금? 이게 보람이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우리가 뭘 만드는 게 낫냐? 이런 걸로 성명서를 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버럭하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사들 실적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녹색이 영업손익입니다. 아마 방송 3사 합산인가 그럴 거예요. 영업손익이 이미 2014년부터 15년 쫙 09년부터 뭐 그렇게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마이너스 0,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별로 위로 가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더니 2018년에는 마이너스 5% 찍혔어요. 공중파 방송이 굉장히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1보람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뭐 수익에 그렇게 또 얽매이지 않고 좀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좀 보조도 되고 그런 편이 있지만, 어떻게 됐건 지금 방송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와요.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방송사는 뭐예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컨텐츠 제작과 플랫폼을 동시에 들고 있어요. 기존 방송사들은. 그런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플랫폼에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외부 플랫폼으로 가는데, 지금은 거의 유튜브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플랫폼보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 한마디로 자신의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좀 내려가면서 컨텐츠 제작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약해지고 하나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스로 뭐 제살 깎아먹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방송사들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정말 그 많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이동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왓썸맨과 워크맨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 뭐 50명 넘은 인원들이 1박 2일이나 런닝맨 같은 거에 붙었어요. 1박 2일이나 런닝맨 같은 예능을 만들어서 자기들 플랫폼,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은 이게 대박이 나면은 전 국민이 알아주고 굉장히 선순환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박 2일인가 런닝맨을 TV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듭니까?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죠.
그 왓썸맨과 워크맨이 보여졌죠. 1박 2일이나 런닝맨을 예전에는 방송사 플랫폼에서 만들어 보여줘야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론 이게 해도 대박이지만 이게 내려가고 유튜브에서 워크맨 시리즈가 대박이 나면서 맨맨 시리즈가 대박이 나면서 야 이쪽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 열심히 만들어야 1 보람 좌던데 이쪽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시청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금 공중파 방송이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이런 1박 2일 런닝맨 대박 나면 30%를 육박했잖아. 이게 옛날 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KBS 광고 매치 2019년이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어요? 10%가 줄었어요. SBS도 2200억에서 189억이 감소했으니까 역시 10% 정도가 줄었고 지금 뭐 지역 MBC는 15.2%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영업 손실액이 다 합치면은 2237억. 지금 뭐 KBS가 585억 원, MBC가 와 1237억 1237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저 정도면은 뭐 이게 공영성이 아니라 사기업이었으면은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일단 뭐 공영기업이니까 당연하겠지만 매체별 광고 시장도 쭉 보시면은 모바일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인터넷도 사실은 멈췄어요. PC 시장도 사실은 멈추고 지상파하고 신문 같은 건 당연히 내려가고 모바일이 완전히 시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적응하지 못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M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이게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온 채널이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자기 채널 만들어 놓고 구독자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신의 뭐 MBC 시청률 몇 프로 이게 아니라 MBC 채널 만들어서 구독자가 100만 넘었네요. 뿌. SBS 채널 뭐 80만 돌파했네요. 뿌.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축하해드려요. 뭐 골드 버튼인가 무슨 몸 버튼 오픈할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대세에 따른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MBC하고 SBS, KBS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리면서 서로 뭐 시청률 뭐 싸움하면서 누가 이겼네, 누가 올라갔네 이런 거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분석하고 있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방송사가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방송사가 굉장히 커집니다. 유튜브 구독자로 자신의 성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진짜 사실은 굉장히 격세지감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말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TV라는 데가 이랬던 거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콘텐츠 제작 같은 거는 너무 독점을 하니까 외주를 줬습니다. 물론 법도 있었고 외주를 얼마 정도 줘야 된다는 법도 있었고 콘텐츠 제작에 외주를 많이 줬는데 이제는 방송사 플랫폼 이게 내려가니까 이 외주를 많이 줄 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외주를 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콘텐츠 제작 아야 귀찮아 그거 니들이 좀 만들어봐. 니들이 잘 만들어오면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거만 우리 플랫폼에 올려줄게.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방송사 플랫폼에 올리는 게 컨텐츠 제작이 어떻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 이게 약해지니까 방송사들이 너도 나도 다 이걸 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방송사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앉아 죽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부터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웨이브를 시작하겠다, 티빙을 시작하겠다, 모모모를 시작하겠다, 모모모를 시작하겠다. 대한 OTT라 그래서 대기업들 SK나 뭐 CJ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JTB 잘못 썼죠. JTB 손을 잡은 다음에 자기들도 대한 OTT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죠. 이게 플랫폼의 시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외주 제작. 예전에 외주 제작을 많이 줬지만 이제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외주 제작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자체 제작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하고 달라졌죠. 자신들이 갖고 있던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건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체 제작사를 설립하고 뭐 JTBC도 룰루랄라를 만들고 KBS도 뭐 누구를 만들고 여기도 누구를 만들어서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상파의 수건 외주 비율 줄이기.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법령이 있었습니다. 뭐 20% 40%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고 외주 제작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좀 없애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외주를 줄 수 있냐.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4년에서 15년에 유튜브가 막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네이버 TV가 있었습니다. 뭐 판도라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국내 TV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였죠. 오리지널 콘텐츠로 동영상 시장을 흔들겠다. 유튜브의 점유율이 이미 2014년에 80% 가까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겠다. 얘들 이겨서 우리 자체 OTT를 만들겠다를 손을 잡아요. 누구랑? MBC, SBS, 뭐 CJ, JTBC, TV조선 이런 국내 7개 방송사가 모여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이버 TV하고 손을 잡고 유튜브하고 싸우겠다. 우리들의 컨텐츠를 네이버 TV 너네 독점적으로 밀어줄게. 네이버 TV가 한번 유튜브하고 싸워서 OTT 시장을 흔들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그 결과 네이버 TV에서 뭐 스포츠 뭐만 나오면은 15초 광고가 붙죠. 이게 네이버가 붙이고 싶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여야 되니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네이버도 유튜브를 이기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걸 붙였냐면은 자 보시면은 무조건 15초로 하는 것과 네이버와 카카오TV에만 그 아까 보여드린 7개 방송사가 우리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영상을 공급하겠어 라는 조건으로 수익 배분을 어떻게 받았다? 9대1로 받았어. 9가 방송사입니다. 1위 뭐 OTT고 네이버 TV나 카카오 TV가 1위고 방송사가 자기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수익의 90%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얘네한테만 독점적으로 줬어. 자 물론 당시 유튜브 애들이 조건을 말했거든요. 우리 90% 주면 유튜브 애들 틀어줄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걸 거절했어. 니들이 90% 가지고 우리는 뭘 이걸 거절하니까 방송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자 2014년 12월부터 예를 들면 뭐 모든 방송 TV가 마찬가지예요. 한국 내 유튜브 서비스를 중지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컨텐츠를 네이버 TV나 뭐 카카오 TV 같은 국내 OTT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줄게. 90% 수익과 15초 광고를 해 싸워보자고 유튜브한테 싸움을 걸은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튜브를 버리고 포탈로 갔는데 과연 니들이 이길 수 있을까? 2014년입니다.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유튜브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얘네 컨텐츠를 갖고 오는 거를 했는데 자 2019년 7월에 이제 왔죠. 저기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5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스마트 미디어 랩을 통해서 아직도 독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얘네 뭐 스포츠 뭐 방송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거 안 올라오죠. 하지만은 서서히 이제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방송사들이. 얘네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분들이 방송사들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 채널 뭐 구독자 100만 감사합니다. 구독자 80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MBC, SBS 전부 다 이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를 따지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자기 걸 못 올려. 그런 계약 때문에 네이버 TV나 이런 데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뭐 뭘 올려야 이거 뭐 구독자가 올라올 거 아니야. 뭐 TV 하이라이트 축구 슛 넣은 거 골대 우리 뭐 메시 형 어떻게 넣는지 뭐 야구 하이라이트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 90% 받으려고 그쪽에 줬으니까 이거 못 올리잖아요. 구독자 수 올려야 되는데 약간 내 컨텐츠 내가 못 올리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벌어지니까 아 잠깐만 아 이거 보니까 이제 그 90%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수익이 야 원 보람자가 MBC를 넘었다는데 지금 거기다 올리는 게 남는 건가? 야 여기다 내 채널에 올리는 게 구독자 나도 200만 한번 가보자 300만 가보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올리게 생겼어? 이게 균열이 뭐고? 몰래 올리죠. 공급하던 영상들과 큰 차이 없이 분량이 더 긴 것도 있게 이 어떻게 하여튼 뭐 안 걸리게 오밀조밀 편집을 잘해서 안 걸리게 올리고 있다.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9대1이라는 파격적인 광고 수익을 배분을 얻었지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은 아까 같은 그런 현상 자기는 플랫폼이 약해지고 네이버 TV도 못 따라가고 기존 방송 플랫폼이 약해 보니까 콘텐츠를 개대하는 플랫폼이 유튜브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용 콘텐츠를 따로 만들고 계약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우리도 많이 하죠.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짜집어서 유튜브용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우리랑 똑같네. 반응 좋으면은 네이버에도 같이 올려줄게. 나를 너무 건들지 말아줘. 이거 똑같죠.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는 거에서 같이 올려줄게. 반응이 좋으면. 그러니까 SMR 형들 좀 봐주세요. 네이버 형들 좀 봐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자, 물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거죠. 점유율이 지금 현재 2018년 11월에 동영상 사용시간 점유율이 유튜브가 와 이게 86%. 아프리카 뭐 MK 옥수 틱톡 뭐 비디오 포털 네이버 야 이거 야 그나마 아프리카 빼면은 2%야 2%. 이게 뭐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방송사가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야.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옛날 2010년대 이후로 저렇게 스트리밍 상품들이 막 나오니까 유료 방송들이 코드 커팅이라 그래서 막 끊고 있잖아요. 물론 2017년 기준으로도 유료 방송 가입 기구가 아직도 74% 그러니까 절대 다수긴 하죠. 25% 정도만 끊고 나머지 4분의 3은 아직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쭉쭉쭉쭉 코드 커팅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TV를 돈 내고 안 보는 현상이 점점 발생되고 있죠.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2017년에만 한 400만 가구가 코드 커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잠깐 말을 드리면 이게 10년도 안 된 현상이잖아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러다 주요 방송사들이 컨텐츠로 갈 거냐 플랫폼으로 갈 거냐 사이에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TV 채널들이 OTT를 사던가 TV 방송사들이 아니면은 반대로 디즈니 같이 컨텐츠로 가던가 양자택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금 플랫폼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SBS 주가입니다. 이렇게 되죠.
쭉쭉쭉쭉. 사실은 싸워서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유튜브와 이기기 쉽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배분 정책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 수익이 들어오니까. 아니면 취업해야죠. 아니면 취업해야 되는데, 뭔가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같이 주니까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굉장히 판이 많이 넘어가고. JTBC의 스튜디오 룰루랄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왓썸맨과 워크맨을 만든 곳이잖아요. JTBC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아마 고민을 했겠죠. TV에다가 곧바로 원래 TV에 있던 시리즈의 특정 일부분을 갖다가 띄어서 왓썸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TV에서보다 오히려 왓썸맨이 더 대박을 났는데, 이 방지현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말을 하는데,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팔아서 시간을 벌어보자. 이 시간이 무슨 소리냐면은, JTBC 같은 경우에는 OTT 시장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조직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변화에 맞을 때까지 이 컨텐츠를 팔아서, 왓썸맨이나 워크맨 같은 컨텐츠를 팔아서 시간을 벌어보자 그랬는데, 시간을 번 게 아니라 대박이 났죠. 엄청나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왓썸맨 재밌다. 워크맨 진짜 재밌다. 저 정도 되는 컨텐츠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면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했었는데, 지금 잘 보면은 성공 요인제 하나를, 컨텐츠를 만드는 인력 구조를 뽑았는데, 지금 이거 옛날입니다. 20, 30명 아닐 거예요. 아마 30명에서 50명까지 될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전문 인력이 이 왓썸맨과 워크맨 만드는데 매달리는. 전 처음에 개인 채널인 줄 알았어요. 개인 채널인 줄 알고, 와, 장성경 진짜 대단하다. 야, 우리 왓썸맨 형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혼자 개인으로 이걸 만들어서 300만, 200만이 됐을까? 와, 나도 할 수 있나? 이런 착각을 했는데, 개인. 뒤에 거의 뭐 PD, 뭐 CP 등등등등등 뭐 작가에서부터 수십 명이 달려. 사실상 1박 2일, 사실상 무한도전을 유튜브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과 무한도전을 개인이 찍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10분 분량의 컨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 왓썸맨이 4시간, 워크맨이 5시간에서 6시간 촬영을. 말이 4시간 촬영이지, 이거 뭐 중간중간 이동하고 하면 이거 하루 종일 찍는다. 거의 한 10시간에 걸쳐서 뭔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4시간을 찍고 그 중에서 10분을 뽑는 거죠. 워크맨은 제가 알기로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하루 또는 이틀을 통째로 찍어서 5시간, 6시간 촬영 분량을 만든 다음에 10분을 뽑는. 빡세게. 와, 30분 정도 촬영해서 10분 뽑는, 뭐 저 같은 그런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들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림. 단순한 쇼폼이 아니라 상당한 강도와 밀도로 제작을 진행하는 킬러 컨텐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보시면은 그 워크맨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옛날에 우리 성규 형이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이 본부장님은 야,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력 규모가 몇 명인데, 지금 30명에서 저 정확히 인력 규모는 모르겠어요. 한 50명 되겠죠. 이 인력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 버는 것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이 만약에 이걸 했다, 한 4, 5명 팀으로 정말 뭐 한 달에 뭐 10억 단위 이상을 돈이 났다 그러면 대박일 텐데, 여기 뭐 50명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10억 매출로는 이분들의 연봉을 5천만 원씩 잡으면은 2억 5천, 1년에 25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는 거니까, 야, 근데 한 달에 10억이면 대박인데? 잠깐만. 잠깐만, 대박인데? 본부장님 이거 대박 같은데? 한 달에 10억이면 1년에 120억이잖아. 5천만 원 50명 해도 25억이면 이거 빼도 100억 남는데? 뭐 딴 게 좀 뭐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없어 보이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딴 게 좀 들어가겠지. 뭐 섭외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도, 야, 그래도 대박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대박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대박은 뭐 아니었다. 현재 이게 대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왓썸맨하고 워크맨이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수익 모델이지만은 아직은 너무 작아. 지금 300만 정도, 한 달에 10억, 20억이야. 작아. 그 정도를 큰 규모로 키워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야, 이거 우리 유튜버들하고 똑같은데? 개인하고 똑같잖아.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거 인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보시면 다양한 포맷으로 변주될 예정이다. 왓썸맨 고라는 걸 만들고, 준영이 형이 이번에 헐리우드에 가신답니다. 헐리우드에 도전하는 스토리. 우리랑 똑같은데, 생각하니까. 왓썸맨도 뭐 40분 분량의 TV 포맷으로, TV 포맷으로도 해서 TV에도 같이 올리고, 워크맨도 워크맨 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다양하게 뻗어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기존의 플랫폼을 어떻게 발전시킬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미디어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자력갱생, 크로스 미디어, 이게 콘텐츠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적인 제휴, 뭐 이런 데하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하고 제휴해서
위해서 자기네 컨텐츠를 일로 싣겠다는 거잖아. 이게 자력갱생이나 전략제휴나 둘 다 결론적으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가겠다는 거고, 플랫폼 대책이라고 내세운 거는 이거거든요. OTT,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데 공세가 거짓이니까 뭐 푹이나 옥수수 같은 대기업들하고 통합법인 설립해서 국내 OTT로 만들어서 그걸 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생존을 하겠다는 건데, 유튜브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푹이나 옥수수로 유튜브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저 합종 연행으로 과연 기존 판을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가, 콘텐츠 홀더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굳이 방송사에서만 일어나는 고민은 아닌데, 대표적인 게 지금 방송사들이 사실은 이게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플랫폼과 컨텐츠 홀더가 예전에는 구분이 되고, 방송사는 어디까지나 막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약간씩 맛보기로 하고 갖고 오면 됐는데, 이제 거꾸로 이게 약해지니까 이걸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화두가 뭐 시장에 던져졌죠. 아마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방송사 플랫폼이 아직은 막강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TV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1번 키면은 넷플릭스에 자동적인 뭐가 나오고, 2번 키면은 유튜브에 뭐가 나오고, 무슨 유튜브도 대표 채널에 뭐가 있겠죠. 1번 누르면 나오고, 2번 누르면 나오고, 3번 누르면 나오고, 4번 누르면 나오고,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TV가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여기서 KBS, MBC, SBS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은 좀 나이 드신 분은 못 하잖아요.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설정이 그렇게 쉽진 않죠. 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지금처럼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겠죠. 실제로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저 아래로 가고, 심지어 1보람자에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조적인, 어떻게 보면 농담 섞인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KBS, MBC, SBS 같은 이런 공영 방송사들, 케이블 TV 방송사도 똑같죠.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왓썸맨과 워크맨 형들이 던져준,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과 비슷한 거죠.